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보들보들한 살결은 처음 보구나. 늙어 죽어가는 이 몸에 이런 복이 올 줄이야. 늙은 만석은 달래의 옷고름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지요. 아이고, 이리 떨지 말거라. 내 나이 65이지만 아직도 쌩쌩하단다. 애구매, 아버지도 참 나를 이런 음흉한 대감 손에 맡기시다니. 달래가 속으로 한탄할 때였습니다. 만석의 끈적끈적한 시선이 달래의 눈과 마주쳤을 때였지요. 으이히, 이 몸뚱이는 이제 내 거니라. 그렇게 달빛이 휘영청 밝던 그날 밤, 달래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답니다. 옛날 첩첩산중 우지의 달래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아이곰의 얼굴은 꽃같이 곱고 몸매는 버들같이 휘휘 늘씬했답니다. 하지만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해가 뜨기도 전에 약초 바구니를 들고 험한 산으로 약초를 캐러 나섰지요. 에휴, 또 산길을 헤매야 하는구먼. 곧 아버지 약값을 빨리 구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울가에 웬 도련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매, 저런 양반이 이런 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달래는 새색시처럼 수줍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네는 옷은 허름했지만 아무리 봐도 귀티가 잘잘 흐르는 게 양반나리가 맞는 듯했죠. 어찌 양반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겨? 아지매는 누구시오? 아이고, 도련님 아지매라니요. 이제 갓 20인데. 도련님은 정신을 차리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허허, 이리 곱상한 아가씨가 계실 줄이야. 나는 이 고을 양반집 도련상구라 하오. 소녀는 달래라고 하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긴 사연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3년 묵은 흉년에 아버지가 고리대금 만석 영감에게 빌린 소 한 마리 값 때문에 집안이 송두리째에 기울어 이제는 약재상을 하며 산나물 캐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하이고, 우리 도련님도 참 양반이 산나물 캐러 다니면 쓰겄소? 에이, 요즘 세상에 양반이 밥 먹여주나. 내 이 산중에서 도라지라도 못 캐면 굶어 죽을 판이오. 달래는 상구의 푸념 섞인 쓸쓸한 뒷모습에서 정체 모를 짠한 감정을 느끼며 순간 가엽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만났는데 달래야, 이 도라지꽃이 달래 얼굴처럼 곱네 그려. 아이고매, 도련님도 참 말씀 한번 달콤하시네요. 그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하늘에서 물동이를 쏟아부네. 어서 저 동굴로 피하시지요. 이러다 감기 들겠소. 두 사람이 동굴로 들어서는데 좁디 좁은 공간에 몸을 비비적대며 들어가야 했는데 달래는 얼굴이 홍시마냥 빨개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답니다. 아이고, 이리 떨면 어쩌나. 내 도포라도 덮어줄까. 아이고, 도련님도 다 젖으셨는데. 동굴 안은 빗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는데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북장단보다 더 크게 울렸답니다. 달래야. 장구가 달래의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데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니 도련님 숨소리가 황소처럼 거칠어졌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내 가슴에서 불이 나는구려. 도련님, 저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매, 도련님 근디 저 아래가 왜 그리 크시오? 내 그것이 절구통만 해서 그러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큰 걸 어찌 들고 다녀셔단가. 도련님의 손이 달래의 치마폭으로 쏙 들어가니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냈답니다. 아, 도련님, 그리 갑자기 들이대시면. 달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빗소리는 쏴하고 울리는데 동굴 안에선 두 사람의 달콤한 신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동굴에서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이었지요. 창군의 마당에서는 만석 영감이 보낸 하인들이 왁자지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귀가 먹었소? 3년 전에 빌린 돈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10배가 되었다 카는데 우리 영감님 인자 더는 기다리지 못하신다 아나요? 이 집이라도 넘기든가. 에라이, 이놈의 빚쟁이들아, 썩 꺼지지 못할까? 창군에는 그 늙은 만석 영감에게 빚을 졌다가 이자를 못 갚아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편 달래네 집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달래야, 어서 이리 와봐라. 아버지, 왜 무슨 일이신데요? 저 만석 영감이 널 첩으로 드리고 싶다 카더구나. 비록 늙은 몸이지만 돈은 많으니 우리 약값도 해결될 듯한데. 뭐라고요? 달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어? 그 늙은이 첩으로 저를 팔아넘기시겠다고 해? 나도 싫지. 하지만 약값도 없고 거기다 상구 도련님네는 곧거리에 남게 생겼다 카는데. 달래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동굴에 가면 상구가 있을 터였지요. 도련님. 동굴에 도착하니 상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달래야, 이제 끝이다. 그 늙은이가 우리 집을 통째로 가져간다 카더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더러운 늙은이가 저를.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 호색가가 감히 너를 첩으로? 들은 놈의 영감이 돈으로 처자를 사고 판다니. 내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까 보다. 아이고 도련님. 그러시다가 큰일 납니다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만석 영감댁의 하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지요. 어서 잡아라. 영감님이 당장 잡아오라 하셨다. 저놈들 놓치면 내 놈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 두 사람은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달래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뛰었고 상구는 달래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장섰지요. 아이고 도련님. 더는 못 뛰겠심더. 달래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 고개만 넘어가면. 그때였습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상구가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아이고 매 도련님. 하인들이 던진 돌에 상구의 머리가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양반을 치다니. 양반이라? 이제는 빚쟁이 신세가 된 놈이 무슨. 하인들이 웃으며 상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는데 달래가 매달리자 다른 하인들이 달래를 거칠게 떼어놓았지요. 아가씨, 이제 그만하시지요. 우리 영감님께서 곧 데리러 오신답니다. 며칠 뒤 만성 영감이 헐레벌떡 달래네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자네 딸년이 여간 탐스럽지 않더군. 이 천냥으로 내 첩으로 삼고 싶은데. 늙은이의 군침 흘리는 모습에 달래 아버지도 얼굴을 찌푸렸지만 돈 봉투를 보자 한숨만 나왔지요. 늙어 죽어가는 이 몸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내 말대로 하게나. 방구석에서 이를 엿듣고 있던 달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0 넘은 늙은이가 쉰 목소리로 킬킬대는 소리가 구역질나게 느껴졌지요. 영감님, 그래도 달래 의견을 들어봐야지 않겠습니까? 뭐, 의견은 또 무슨. 내일 데리러 올 테니 단장이나 시키고 있거라. 늙은이가 돌아가자 달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래야,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거시기 하구나. 아이고 아버지. 저 늙은이 곁에 가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사 약값도 못 구하는데 날더러 어쩌란 말이고. 달래는 그날 밤 몰래 상구가 갇혔다는 만석 영감의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달래야, 이게 웬일이냐? 상구는 밧줄에 묶인 채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내일이면 그 늙은이가 저를 데려간다고. 뭐라고? 그 더러운 늙은이가 기어이 너를 첩으로 데려간단 말이냐? 도련님. 그 밧줄로 차라리 저를. 달래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아이고 도련님. 이제 어떠하나요? 어서 가거라. 내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곳간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는데 다음 날 만석 영감이 하인들과 함께 달래를 데리러 왔지요. 어여 가자꾸나. 허허허. 달래 이거사. 이제 내가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구나. 만석 영감은 군침을 흘리며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늙은이가 어찌 저리 음흉한지. 달래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데 멀리서 상구를 끌고 가는 하인들이 보였지요. 이놈을 저 멀리 영남으로 보내버려라. 다시는 이 굴에 발도 못 붙이게. 달래야, 내 꼭 다시 올 터이니 기다려다오. 쇠사슬에 묶인 상구의 절규 소리에 달래의 가슴이 찢어질 듯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허허허. 어여 이리 오너라. 만석은 달래의 손목을 게살집게처럼 덥석 잡아챘습니다. 달래는 늙은이의 축축한 손바닥이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아이고 매. 영감님. 그리 만지작대지 마시라니까요. 어디 가만. 이제 너는 내 것이니라. 가만히 있거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취기가 잔뜩 오른 사내가 들어왔지요. 아버님, 그 소문의 새첩이 이 아가씨요. 그 이리 젊고 싱싱한 처자를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술을 처먹고 행패냐. 순간 최도령은 달래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아니, 아버님도 참 저리 어여쁜 것을 혼자만 차지하시려고 하다니 욕심은 많으셔가지고. 이놈, 당장 나가지 못할까? 아버님, 저 계집을 이 아들에게 양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아버님은 힘이 없으실 텐데. 최도령이 혀 꼬인 소리로 말하며 달래의 허리를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매, 놓으시라니까요. 으흐흐, 이리 보드라운 살결은 처음 만져보구나. 이 불효막심한 놈. 만석이 최도령의 뺨을 후려갈겼지만 술에 취한 최도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월선이도 들어올 땐 저리 어렸지요. 근데 이제 늙어서 아버님 눈밖에 났다고 또 젊은 첩을 들이시다니 욕심도 많으시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부시럭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매, 도련님이 또 술 처먹고 헛소리를 저렇게 하실꼬. 어서 이놈을 끌고 가거라. 하인들이 최도령을 잡아 끌려 했지만 갑자기 달래의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흐흐, 요거사, 기다리거라. 내 그 꿀 같은 것을 꼭 맛보고 말 테다. 아이고, 어서 놓으시라니까요. 결국 보다 못한 만석 영감이 최도령의 뺨을 한 대 더 갈기자 그제야 최도령은 나가버렸지요. 그 소동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달래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매, 새 첩이 들어왔다 카네. 영감님 5번째 첩이라 하더만. 달래는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시더라? 그 소문의 새색시구나? 허리춤을 살랑거리며 나타난 여인은 월선이라는 만석 영감의 첩이었는데 30은 넘었을 텐데도 뱀처럼 유염한 자태가 남아있었지요. 안녕하시오. 나는 월선이라고 하오. 영감님의 넷째 첩이지요. 달래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몰라 뵀나 봅니다. 에이, 그리 품위 있게 굴 것 없다. 이제 한 줄에 꾀인 구슬이 될 터인데. 하지만 월선의 달콤한 말과 달리 눈빛은 독사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보자. 그렇게 탐스럽다 소문이 났길래 와봤더니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었구만. 월선은 달래를 위아래로 훑음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답니다. 영감님이 밤마다 찾아가신다던데? 그 늙으신 분을 어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구먼. 저, 아직 첫날 밤은 달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달래는 여태 만석을 피해 다니느라 진이 빠졌지요. 아니, 그게 참말이냐? 내다 널 보니 그 영감이 그냥 곱게 놔둘 리가 없는데. 월선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첫날 밤이 겁이 나는가 보구먼. 허나 오래 피하진 못할 텐데. 어서 영감님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다간 영감님 성질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월선의 말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었지요. 설마 다른 사내 놈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달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 절대 그런 게 아니라요. 수상하기는 영감님을 저리 피하는 게 분명 다른 사내가 있다는 거네. 월선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영감님께 일러 바쳐야 할까? 새 첩이 다른 놈과 거시게 했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달래가 황급히 월선의 소매자락을 잡자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여. 감히 내 옷자락을. 그때였지요. 월선아, 거기서 뭐하는 게냐? 만석의 고함 소리에 월선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지요. 아이고, 영감님, 새 동생과 인사 나누고 있었지라? 그래, 그리하거라. 허나 달래를 너무 구박하지 말거라. 아이고, 영감님, 제가 언제 동생을 구박했다고? 월선은 아양을 떨었지만 달래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독사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선은 밤이슬을 맞으며 홀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시오? 달래가 보고 싶어. 이리 왔소만. 아이고, 술 냄새가 장독 터진 듯하구먼. 담장을 넘어온 사내는 다름 아닌 상구였는데 아니, 당신은 달래가 말한 그 양반가에. 달래가 보고 싶어. 술을 마시다. 이리 왔소만. 취중이라 더욱 절절한 목소리에 월선의 가슴도 찡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매,
일이 위험한데 어서 돌아가시오. 돌아갈 수가 없소. 달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소. 월선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지요. 어휴, 그럼 잠시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시구려. 달래는 지금 건너방에 있을 테니. 월선은 상구를 데리고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어서 이리로 오시오. 월선은 급히 상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아이고, 이보시오. 너무 가깝지 않소? 월선은 상구의 그윽한 눈매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어찌 이리 위험한 곳에까지 오셨소? 달래가 그 늙은이에게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왔소. 상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월선의 마음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마침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어 상구의 수심 가득한 얼굴이 보였는데 월선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아래로 향하자 아이고, 저것이 무엇이여? 절구 때만 한 것이 어찌 저리 성이 나 있누? 달빛에 비친 상구의 바지춤이 우뚝 솟아오른 것이 보였지요. 아이고 매, 생긴 모습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는디. 아래는 어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겼을까나.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상구의 큰 손이 월선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매, 이건 또 무시여. 이보시오, 젊은 양반날이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나보고 어떠하라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월선의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지요. 늙은 영감 곁에서 오래 지내다 만난 젊은 사내의 뜨거운 체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달래야. 그런데 술에 취한 상구의 입에서는 달래의 이름이 흘러나왔지요. 아이고, 내가 달래인 줄 아나 본데 어쩌면 좋아.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고 밤새도록 야릇한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후 이른 새벽, 월선은 이미 일어나 옥매무새를 바로잡고 있었는데 상구는 아직도 술기운에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어서 일어나세요. 곧 날이 밝아요. 상구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달래야. 달래가 아니라 월선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상구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날 밝기 전에 어서 가셔야 해요. 상구는 비틀거리며 담을 넘었고 월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월선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젊은 상구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녀 시절이 떠올랐던 까닭이지요. 휴, 그때가 벌써 10년이 됐나? 나도 한때는 저리 곱디곱던 때가 있었는디. 아이고, 나도 꽃같이 어여쁠 때 그 늙은이한테 팔려와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만석 영감에게 팔려와 첫날 밤만 생각하면 애구구 그 더러운 영감탱이. 첩은 또 몇이냐? 이제 5이던가. 으이구. 월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첩드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던 영감의 말은 늘 헛것이었지요. 그때 마당을 지나가던 달래를 월선이 불렀습니다. 달래야, 잠시 이리 좀 오너라. 예, 마님. 달래는 아직 월선이 무서웠지만 요즘 달라진 그의 태도가 이상했지요. 너도 알제? 그 영감탱이가 얼마나 음흉한지. 첫날 밤에는 그 찔끔한 물건으로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내가 도와주마. 그 늙은이 방에 가지 않는 방법을. 네. 마님께서 어찌. 나도 한때는 너처럼 꽃봉오리였다가 그 늙은이 때문에 일이 시들어 버렸지. 월선의 눈빛에서 이글이글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 영감탱이 한번 혼쭐을 내주면 어떨까? 달래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론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요. 마님, 어찌하면 되나요? 내 묘한 방도가 있지. 일단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고 나는 이만 가보마. 그런데 그때였지요. 몸종 순심이와 다른 하인들이 담 밑에서 쑥덕거렸습니다. 아이고 매, 지난밤에 말이여. 월선 마님 방에서 사내놈이 나오는 걸 봤다님께. 뭐여? 그게 무슨 소리여? 양반집 도련님 같았는디 월선 마님께서 설마 젊은 양반을 몰래 불러들이시나? 달래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아따, 달빛이 환했는디 그놈이 술에 떡이 돼서 휘청휘청이더니 담장을 뛰어넘어 가더란께. 아이고, 얼굴은 봤는가? 거시기는?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는디. 웬 도련님이 담 넘어 나오는디. 영눈에 익더란께. 달래의 심장이 덜그럭 내려앉았습니다. 양반과 자제라니 설마. 그날 밤에 말이여. 월선마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만. 그리고 잠시 후 하녀들은 사라졌지만 달래의 귓가에는 양반과 자제라는 말이 맴돌았지요. 그날 밤을 꼴딱 세운 달래는 다음 날 아침 월선마님을 찾아갔답니다. 달래야, 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꾸나. 그런데 마님, 어제 하녀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디. 최근에 밤마다 마님과 상구 도련님이 그 짓을 했다더구만요. 다 알고 있구나. 그래, 더 숨겨서 뭐 하겠누. 내 사실대로 말해주마. 도련님이 술에 취해서 널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내가 도와주려 했는데 어쩌다 그리 되었다. 그러다 몇 번을 만났지. 아이고매, 그러고도 저를 돕겠다 하시는가요? 그 늙은이한테 안 갚음하고 싶었제. 젊은 사내의 절굿대로 그 늙은이 콧대를 꺾어주고 팍.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허나 도련님은 끝까지 네 이름만 부르더라. 그 절굿대 같은 걸로 나를 뚫으면서도. 마님, 그만요. 이제 알겠제? 우리 모두 그 늙은이한테 당한 가엾은 것들이여.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 그 늙은이를 혼내주자. 그날 두 여인의 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달래와 월선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날 밤,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애구매, 최도령이 또 사고를 쳤다지 뭐여. 아니, 또 뭔 사고요? 얼마 전에도 물 깃던 계집을 덮쳐서 난리가 났었는데. 쉿, 목소리 낮추거라. 이 집에 들어온 첩들마다 하나같이 의문사를 했다는 소문도 있지 않여. 마님, 그 소문이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들어오기 전 첩들은 다들 병으로 죽었다 하더라. 그때였습니다. 술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게 보였지요. 달래야, 최도령이 너를 보면 또 난리를 칠 테니 너는 이만 들어가거라. 내가 뒤따라가 보마. 네, 마님. 의히, 아버지는 곧 독약의 저승길에 들고 달래는 내 차지가 되겠구나. 그 탐스러운 몸을 지겹도록 볼 수 있겠구나. 아이고, 저 망할 놈을. 월선은 숨을 죽이고 최도령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라? 하인놈과 뭔가 주고받는 것이여. 독약을 거래하는 게 분명하구먼. 이 약을 술에 타면 죽은 듯이 잠들 것이야.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땅에 떨어졌는데 최도령과 하인은 모르는 듯 했지요. 잠시 후 최도령과 하인이 사라지자 월선이 주워든 금주머니 안에서는 편지가 나왔는데 내용이 이런. 만석 영감 재산을 물려받고 술에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그리고 달래는 겁탈한다고? 이런 독사 같은 놈. 그동안 첩들도 이놈에게 죽은 게 맞구나. 그때였습니다. 이제 달래 내 차례다.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달래의 방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달래가 위험한데. 하지만 월선이 막아설 새도 없이 최도령은 달래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지요. 어디 있느냐, 달래야. 달래는 하얀 저고리 차림으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탐스러운 것을 그 늙은이가 혼자 차지하려 들고 말이야. 이제 내 차례다. 최도령의 거친 손이 달래의 옷구름을 더듬자 달래가 잠결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직 깨어날 기미는 없었는데 최도령의 바지춤은 이미 산처럼 불끈 솟아있었지요. 내가 저 사내가 되어주마. 최도령이 달래의 치마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참놈! 월선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최도령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달래도 그 소리에 눈을 떴지요. 아이고매, 이게 무슨 일이오? 달래는 최도령이 벌건 눈으로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선 부인이 왜 여기 계시나? 내 더러운 짓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이게 뭔지 아느냐? 내 놈이 의원한테서 산 독약이랑 내 더러운 계획이 모두 적혀있는 쪽지다. 그걸 어떻게? 최도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답니다. 당장 아버님께 가져가서 보여드리겠다. 안 돼! 이 망할 놈, 어서 나가지 못할까? 이놈아, 내 죄상이 여기 다 적혀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것들이 감히 당장 내놔. 뭔 소리가 이리 시끄럽단 말이냐? 밖에서 만성 영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영감님, 어서 이리 와보시오. 이 정신 나간 놈이
월선이 외쳤지만 최도령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지. 최도령은 품속에서 자그마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 동무만 뿌리면 아버지도 너희들도 끝이지. 아이고 저 정신 나간 놈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놈이 감히 이 불효막심한 놈. 아버님. 이제 와서 뭘 그러십니까? 아버님도 매일 밤 첩들 방문 앞에서 헤매시지 않소. 뭐라고? 이 놈이 감히. 만석이 최도령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저승 구경 가보실까요? 최도령이 독약병을 휘둘러 만석을 향해 던지자 월선이 달려들어 만석을 밀쳤지만 독약이 그녀의 얼굴에 튀었지요. 아이고 내 눈이 어떻게 된 거요? 그때였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하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방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잡아라! 최도령을 꽁꽁 묶어라! 포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최도령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무슨... 며칠 전부터 내 놈이 독약을 거래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잡혔으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포졸들은 바닥에 떨어진 독약병과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만석은 아들의 배신에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맞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첩들도 제가 죽였고 이제 아버지만 남았는데. 최도령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미친 듯 번뜩였지요. 그날 이후 만석 영감은 큰 충격의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어찌 이런 짓을. 달래와 월선은 만석의 병구안을 하며 서로를 의지했지요. 이제 웃자면 좋노. 걱정 마시라요. 우리 셋이서 힘을 모아서 잘 살면 되지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시오? 달빛 아래 한 사내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다름 아닌 상구였답니다. 월선아, 그동안 잘 있었는가? 도련님? 월선은 고개를 획 돌렸는데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도련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매, 영감님이. 달려가 보니 만석은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애구고, 그렇게 음욕의 눈이 멀어 악행을 일삼더니 저승길이 무지 외롭겠구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제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장구가 달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달래는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언니도 함께 가요. 우리 셋이서. 하지만 나는 그날 밤에 상구 도련님과.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때문이었지요.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오. 나도 달래도 서로를 이해하지 않았소? 장구의 말에 월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들도 다 있는 기라. 그렇게 세 사람은 먼 마을로 떠나 작은 기와집을 짓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요.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방을 우리 셋이서 쓴단 말이지? 그래요, 언니. 우리 셋이서. 달빛에 비친 두 여인의 고운 자태의 상구는 숨이 턱 막혔지요. 언니, 이제 우리는 한 식구고 알건 다 아는데 뭘 그리 부끄러워하는지. 달래가 먼저 나서서 상구의 옷고름을 살짝 풀자. 아이고매, 저 절구대 같은 기 또 불끈거리네. 아이고, 이리 큰 걸 우리 둘이서 어찌 감당하노? 언니도 참 그래서 둘이 나눠 가지는 거지. 그 후로 달 밝은 밤이면 방 안에서는 두 여인의 달콤한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우리 서방님은 밤마다 일이 힘이 좋으시다니까. 이렇게 세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동상이몽이라 했지요. 한자리에 누워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이불 아래서 같은 꿈을 꾸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쁨이 되어주었답니다. 세상은 늘 정해진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준다면 어떤 형태의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지요. 야담TV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